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작을 레이저를 하든 수술을 결정하든 특히 레이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레이저를 시행하고 나서 레이저 자리가 잘 안정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때에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 열공과 동반된 국소적인 망막박리가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엊그제 수술하신 분입니다. 이 환자분이 이 망막 위쪽이 찢어지면서 망막이 이렇게 뜬 상태로 처음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처음 보신 선생님께서 이 망막이 박리된 부분이 시력의 중심부까지 가면은 안 되니까 우선에 더 이상 진행을 막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 환자는 32살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일도 해야 될 게 많고 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회복을 하거나 병을 멈추기를 강력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해주셨는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망막박리가 레이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레이저를 해놓은 자리를 떨어뜨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놓고 눈 속에 가스를 넣고 나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환자의 망막 수술하고 이 망막이 찢어진 자리들을 바짝 붙여서 레이저를 하고 이게 굳을 때까지 공기로 받쳐주기 위해서 눈 속에 가스를 넣은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망막박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레이저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바위돌을 들어 올릴 때 막대기를 긴 걸 쓰면 쓸수록 뒤쪽에서 작은 힘을 주더라도 바위돌이 들려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찢어진 자리로 물이 들어가서 망막이 뜨려고 할 때 이 레이저랑 이 찢어진 자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볼륨이 크면 클수록 약간의 힘으로도 붙여놓은 자리를 띄고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처음 들뜰 때보다 이 망막이 들뜨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찢어진 자리에 주변에 망막박리가 없거나 망막박리가 작을 때는 주변에 레이저를 해서 막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망막이 이미 많이 떴을 경우에는 더 이상 레이저로 막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떠 있지는 않는데 이 안에 당겨지는 견인력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또 너무 강한 경우에도 망막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는 겉에서 고무밴드를 대더라도 밖에서 눌러주는 힘보다 안으로 당기는 힘이 강해서 망막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보다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망막박리 1차 수술 후에 실패해서 생기는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안에서 당겨주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만 하고 레이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증례로 이번에는 망막이 찢어지면서 주변이 떴는데 레이저로 막을 수 있었던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요 위쪽 귀 쪽으로 망막이 찢어지면서 이 주변이 살짝 뜬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보시기에도 망막이 뜬 자리는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저를 치료를 하였고요. 더 이상 그 레이저가 굳으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돼서 레이저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증례입니다. 다음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증례도 이렇게 확 찢어지면서 망막이 떠 있긴 하지만 아주 크지 않아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현재까지는 잘 막은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소적인 망막박리를 동반한 망막 열공이 있는 경우에 그 망막박리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술을 하시고 작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체 얼마나 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찢어져더라도 앞으로 당겨지는 힘이 강한 것은 레이저를 하더라도 실패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교적 사이즈가 큰데도 망막이 찢어지면서 그 당겨지는 힘이 분리가 된 경우에는 의외로 또 레이저로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작을 레이저를 하든 수술을 결정하든 특히 레이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레이저를 시행하고 나서 레이저 자리가 잘 안정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때에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망막박리가 동반된 경우에 어떤 때는 레이저를 하고 어떤 때는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환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안과 김성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